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주말이네요, 벌써.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자, 미국 쪽은 미 대선 결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제 알고 있던 뭐 그런 분위기로 쭉 가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이 바이든이 승리한 주 뭐 그런 쪽에서 모든 주에서 소송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우편 투표가 부정이란 얘기죠. 근데 이 지금 보도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보면 그랬던 것도 있다 그래요. 이 저 트럼프의 공화당에 있는 주지사가 있는 그 주에서 우체국에서요. 이 우편함을 그냥 일부러 방치해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야, 우체국장 보내라. 그러니까 그래도 민기적거리니까 너 법원에 나와갖고 진술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배송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는 그쵸? 뭐 야당에서 부정선거를 한다라는 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아마 부정을 했으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들이 있으니까 지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좀 공언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거나 뭐 이건 이거고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게 맞죠. 트럼프는 자기 노후 뒷일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아마 깔끔하게 그냥 항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안 그래도 저 법원에 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건들도 좀 있죠. 지금 대통령이라서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죄를 진 게 열대를 맞아야 되는 죄라고 쳐요. 열대를 맞아야 되는 죄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내가 졌다 뭐 그렇게 하고 인정을 하면 10대 맞을 거 5대를 맞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분열을 조장을 하고 계속 이랬을 경우에는 10대 맞을 거 10대 맞을 거 50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장사꾼이죠. 장사꾼이라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리한가? 진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뒤집기에는 판 자체가 좀 많이 틀려져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네바다주 한 주만 지금 바이든이 확보한 게 270석을 확보를 하면 저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저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는 거죠. 과반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네바다주 한 군데에서만 그 바이든이 이겨도 이게 저 270개가 돼버려요.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끝까지 개표하면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바이든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는 좀 그쵸? 좀 어떤 적절한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복 선언을 좀 뒤늦게 하다 안 되면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제 이 방송에서 뭐 오빠 뭐 이 소리 뭐 이런 얘기 듣기 좋았다 그러니까 동생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제필 형님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또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하여튼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네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예요.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래서 제일 좀 갖고 싶었던 게 여동생 그리고 누나 그 남동생도 좀 갖고 싶었죠. 남동생 같은 경우는 형이 기분 나쁘면 한 대씩 때리잖아요, 형은. 근데 아씨 나도 기분 나쁘면 이 한 대 좀 이렇게 지어박을 만한 그런 거 없나? 아씨 나도 있으면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요런 것 때문에 좀 갖고 싶었고 여동생 같은 경우는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그리고 누나 같은 경우는 형은 때리잖아요.
형은 때리는데 누나는 안 때리니까 오히려 누나는 잘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 부모님께서 생전에 안 만들어주신 동생을 저승가셔갖고 두 분이 만나서 만들어주셨나? 하여튼 이제 여동생 남동생 뭐 다 생기는데, 그쵸, 누나만 하나 생기면 좋겠는데, 예, 자원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담이고요. 자, 뉴스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소송을 한 게 몇 개 있죠. 개표 중단해라, 이렇게 소송을 한 게 있는데, 일부 법원에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제 미국 시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좀 보탠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 바이든은 인수위 홈피를 열었다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7일 내에 기후협약을 재가입하겠다.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 여기 탈퇴를 해버렸죠. 자, 근데 77일 내에 기후협약을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탄소 배출권, 우리나라에도 관련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뭐 그런 거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77일이냐? 77일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딱 미국 대통령 취임일입니다. 취임일까지 77일이 남았어요. 어제부터 계산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내가 제일 처음에 하겠다라는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선에 가려져서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굉장히 좀 묻혔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어제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의회는 이 부양책을 빨리 타협을 해서 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드디어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말에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월가 쪽에서 이 부양책에 대해서 좀 예상치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공화당이 미국 상원을 다수당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반독점법이라든가 기업 법인세, 이 바이든은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반독점법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상원을 공화당이 갖고 간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미국 시장을, 기술주들을 특히 굉장히 강하게 끌었고요. 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은 힘들 것이고, 아마 뭐 한 1조에서 2조 달러 사이 정도, 그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월가의 예상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T 쪽, 이쪽이 갑자기 예상도 안 했던 이 공화당의 상원에서 약진, 이런 것 때문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도 애플 같은 경우는 3%대, 어제 같은 경우도 한 3%대 올라왔죠. 저 조카놈이 처음 샀다는 주식이 애플이었는데, 이놈이 이걸로 벌면 안 되는데, 벌면 그럴까 봐서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잘난지 알고, 나 진짜 주식에 소질 있나 봐, 이런 착각에 빠질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건데, 뭐 하여튼 좀 며칠 안 됐는데 꽤 많이 벌었겠네요. 자, 일단 뭐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 쪽이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홍콩이 3.25% 정도 상승했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했어요. 다우가 1.9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S&P 500도 마찬가지 1.95%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강했어요. 2.59% 정도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4%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이상적인 조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뭐 저런 것들 법인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은 좀 있지만 그래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지 마음대로는 못할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이끌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좋았죠. 한 2%대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한번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 10분 봉인데요.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좋았어요. 아침부터 갭으로 확 떠서 시작했죠. 확 떠서 시작해서 뭐 장중에 그렇게 좀 밀리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좀 반등 나왔다가 조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 좀 거치다가 또 또 이렇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뭐 막판에 조금 좀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인데 막판 움직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거 일봉을 한번 보려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웠네요, 제가. 자, 나스닥 일봉을 한번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빵 이렇게 뜨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전고점 근처 정도까지 갔는데 이 올라오는 각도 자체 이 각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존에 조금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시장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수급 동향이 어제. 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6천억 정도를 파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무려 1조 1,400억 정도를 샀어요. 기관이 4,859억을 샀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는 대주주 양도세 얘기할 그런 일도 없겠지만 공부 삼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걸림돌로 있으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야, 이거 연말 되면 더 빠질 건데 내가 지금 왜 사?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림돌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매수세도 조금 분위기 좋아지니까 바이든 당선에 공화당에 이런 분위기들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이렇게 돼가니까 이거 빨리 사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든 경제든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좀 이렇게 풀어준 게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관은 얄밉죠. 이때 얼마나 팔아댔습니까, 이거? 이때 지난주까지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게 그냥 현행대로 고집을 부렸을 때 정부 쪽에서 고집을 부렸을 때 얘네들 그래 지금 때려도 있잖아 지금 팔고 나중에 사면 그냥 주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두들겨 팼던 거죠. 근데 뜨거라 싶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방금 드린 얘기는 그 공부 삼아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주식 투자도 심리고 경제도 심리입니다. 자, 그리고 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움직임이었어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3천억 정도를 팔았고 외국인들이 2,700억 정도를 샀습니다. 기관이 1,669억 정도를 샀고요. 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샀어요.
자, 종가에는 7,991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이게 뭐 장중에는 1조가 넘었었어요. 선물 시장도. 자, 근데 뭐 장 막판에 동시효과 거의 근처에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신경 쓸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요. 7,991억, 거의 8천억 정도를 어제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 1억 매도, 콜옵션 쪽이, 금융투자가 45억 매도. 자, 그 다음 푸 쪽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푸 12억 매도, 금융투자는 25억 매수. 자, 금융투자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포지션 취해놨던 거,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신경을 쓸 정도로 뭐 그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TS 화면을 저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움직인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자, 아침에 좀 떠서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요런 것들도 미국 증시 선물에 조금 녹아 있었죠. 뭐 미증시 선물 동향이 어제 장중에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자, 좀 떠서 시작해서 바로 좀 더 올려놓고, 자, 매물 소화를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 좀 약한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밀리지도 않고 그냥 쭉 옆으로 횡보하면서 장중에도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후장 들면서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면서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자, 요건 코스피 일봉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자, 부양책이라는 거, 이 돈을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뿌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뿌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 뭐 조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백신이 나온다고 연준이나 뭐 정부, 각국 정부에서 저 돈을 풀었던 것들,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금방 회수를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든가 아니면 백신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우리 생활이 그 코로나라는 괴물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든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의 일상은, 경제활동은 점점 정상화 돼가는, 그냥 지금은 패닉 상태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 언택트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완화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활동은 점점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 풀었던 돈, 이런 것들을 당장 회수를 못해요. 그러면 유동성 자체는 시장에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경제활동이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친구놈, 지난주였었겠네요. 친구놈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유튜브 방송하고 또 친구한테 하는 얘기는 또 좀 틀릴 수가 있죠. 그 친구놈한테 뭐 되게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뭐 저 올해 번 거 생각하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그 정도 수준인데, 하여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다수가 그래요. 내가 계좌가 제일 커졌던데 그때를 기준으로 내가 얼마 깨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도 걱정이 많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땐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정해지지 않았던 때고요. 아무리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올해 말 정도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그냥 시장을 그냥 쳐다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마디 붙여서 한 얘기가, 야, 너 6개월 만에 끝난 장 봤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6개월 만에 끝난 장이란 얘기가, 그 친구도 뭐 주식을 한 20년 이상 주식을 했으니까요. 자, 근데 6개월 만에 끝난 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대주주 양도세가 만약에 안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보다 더 질척거리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었어요. 그때까지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뭐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서 이 해결이 빨라진 겁니다. 해결이 빨라진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전에 활력 있었던 시장, 그런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움직임은 나쁘지 않을 걸로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급락하고 어제 급등하고 좀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요. 자, 지금 구도로 그대로 가게 된다라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 긴 관점에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자, 거기서 판단 잘못하면 그쵸, 또 남들 돈 다 벌 때 나만 못 벌고 또 남들 깨질 때 같이 깨지고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을 보시기보다는 뭐 시장은 괜찮은 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어떤 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좀 들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다 보면 아마 정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고민들 조금 깊숙하게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보고 뭐 좀 되면 사정이 허락을 하면 제가 주말 휴일에 뭐 영상을 한 편 만들어 올려 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하시고요. 감사합니다.